은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요즘 너무 외로워요. 은지 씨, 전 당신을 사랑해요. 전 민우 씨를 사랑해요. 36의 은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 재훈의 회사 송년회.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단지 의례적인 행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죠. 결혼 7년 차. 더 이상 설레는 일 없는 일상. 그저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자 재훈이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민우. 재훈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 그리고 그의 아내 수지는 은지의 친구이기도 했죠.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우가 악수를 청했을 때 은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했죠. 은지 씨, 반갑습니다. 재훈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남편 재훈이, 건너편에는 친구 수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민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녁 내내 네 사람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고 그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은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건 단지 외로움 때문일 거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 등산, 부부 모임, 캠핑.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은지와 민우 사이에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요. 어느 토요일, 네 명이 미술관에 갔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먼저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고 은지와 민우만 한 그림 앞에 남았어요. 홀로 서 있는 나무를 그린 그림이었죠. 은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외로워 보이네요. 민우가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외로운 게 꼭 슬픈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혼자여야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은지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그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있는 거라고요.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코를 고는 재훈을 보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날씨와 저녁 메뉴로만 채워지기 시작한 게. 스킨십이 사라진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그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어요. 며칠 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씨, 그림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취미로 그리는 그림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재훈은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몇 장의 사진을 전송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 빛의 표현, 섬세함. 은지 씨는 진짜 재능이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정말로 보고 있다는 느낌.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흐르면서 네 사람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두 쌍의 부부였지만 각자의 결혼 생활에는 깊은 금이가 있었죠. 은지와 재훈은 이제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재훈은 매일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골프로 집을 비웠어요. 은지가 말을 걸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편. 그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수진은 승진 후 더욱 바빠졌고 집에 와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만 했죠.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수진의 업무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관심이 식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4명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재훈과 수진이 먼저 정상을 향해 올라갔고 은지와 민우는 천천히 뒤따랐어요.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있는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요즘 너무 외로워요. 은지가 물병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랑은 이제 대화가 없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은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도 똑같았으니까요. 재훈과는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활비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만 오갈 뿐이었죠. 저도 똑같아요.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죠. 하지만 저를 은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제 꿈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힘든지 묻지 않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전 수진이한테 그냥 남편이에요. 민우가 아니라요. 언제부턴가 우린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새소리만 들렸죠.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단 3초. 그리고 바로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감촉.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에게 화를 냈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지를 생각했어요. 그녀의 슬픈 눈빛, 외로운 미소.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녀. 민우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 4명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 갑작스러운 회식이 생겼고 수진도 긴급 회의로 늦는다는 연락이 왔죠. 은지와 민우는 결국 단둘이 식당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요즘 자꾸 생각나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은지 씨예요.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맘대로 안 돼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이후 은지와 민우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4명이 함께 있을 때도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너무나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죠. 마치 자석처럼 끌리면서도 밀어내야 하는 모순된 감정. 그건 고통스러웠습니다. 은지는 재훈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고 저녁을 정성껏 준비하고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무관심했죠. 은지의 노력은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우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민우도 수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애썼습니다. 꽃을 사가고 데이트를 제안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수진은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은지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씨, 내일 혼자 미술관 가려고 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은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죠. 몇 시에 만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미술관에서 재회했습니다. 외로운 나무 그림 앞에 나란히 섰어요. 오랜 침묵 끝에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은지 씨에게 가 있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민우 씨와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죠. 말없이 단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우가 대답했죠. 그는 은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은지 씨, 전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날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적으로 선을 넘은 거였어요. 육체적 관계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서로에게 속해 있었으니까요. 미술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 이야기, 상처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진심들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물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7년 동안 좋은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걸까? 민우도 각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왜 그녀는 자신을 외면했을까? 왜 대화를 거부했을까? 만약 수진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자신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은지와 민우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한강공원에서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없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그로부터 며칠 후 은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를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요. 그들은 처음 만났던 미술관, 그 외로운 나무 그림 앞에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전 민우 씨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요. 재훈이, 수진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진짜로 노력해봐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상담도 받고 대화도 하고 진심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민우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요?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요? 은지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직하게 이혼해요. 거짓말이나 배신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요. 떳떳하게.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요.
약속할게요. 1년만 시간을 주세요. 1년 동안 제 결혼 생활을 정말로 지켜볼게요. 은지 씨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길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서로를 기억하기 위한 안녕의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은지는 진심으로 재훈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부부 상담을 제안했고 재훈은 놀라면서도 동의했어요. 상담실에서 은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훈도 자신의 무관심을 인정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버텼습니다. 민우도 수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방을 쓰는 게 옳은지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건지 물었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지와 재훈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옛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가 생겼습니다. 재훈은 은지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은지도 재훈의 회사 일에 귀 기울였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수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업무량을 줄이고 민우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들은 다시 한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애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1년이 되던 날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씨 어떠세요? 전 수진이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재훈이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우 씨 행복하세요. 은지 씨도요. 우리 잘한 거 맞죠? 네. 우린 잘했어요.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민우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는 것이라고요. 은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로운 나무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자라는 두 그루의 나무를 그렸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성장하는 그런 나무들이요. 사랑은 때로 손을 놓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일 때가 있으니까요.